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9월 영장 설고와 맞물려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배수의 진을 친 모양새인데 당을 계속 이끌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죄송하다는 말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정권의 폭정 속에 민생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야당 대표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선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이란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뜬금포 단식 선언이라며 대표직에서 내려온 뒤 하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향한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가장 치졸한 방법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말씀하셨죠. 민주당은 오늘 밤 1박 2일 철야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투쟁도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신경전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 지 사흘째입니다. 이 대표의 단식을 비롯해 여야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9월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파행이 우려됩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다소 수척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관 앞 천막에 앉아 단식을 이어갑니다. 오늘로 단식 사흘째. 윤 대통령의 국정을 보면은 모든 것을 손 놓고 있고 나몰라라고 있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고 이념으로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지금 시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규탄 대회에 참석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단식을 연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개딸 결집을 위한 내수용 단식, 실체적 진실 앞에 위축된 쫄보 행보라며 비꼬았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은 다른 정치인들의 단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정치적 투쟁을 위한 단식이 아닌 자신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이 대표의 단식으로 벌써부터 파행 운영이 우려됩니다. 당장 다음 주엔 대정부 질문이, 이번 달 중순엔 여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등이 예정됐지만 모든 이슈가 이 대표 단식에 가려져 빨려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갈등은 더욱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민생 법안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농성 천막을 찾아 자신에게 원색적 발언을 한 박용순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습니다. 태 의원은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저에게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고 소리친 박 의원을 가만두면 안 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태 의원을 저지하며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정치적 항의도 정도가 있는데 태 의원은 물에 배냐라면서 여당 지도부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관여한 의혹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공작을 하고 있다며 대북 송금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 출석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우선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 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 대납으로 둔갑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500만 달러는 대북 사업 이행 보증금으로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이 물증 없이 김성태와 이화영의 진술만으로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현 정부를 겨냥해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며 국민에 대한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15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토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을 보고받았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핵심적인 질문에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백현동 의혹과 묶어 다음 주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조유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 추가 조사를 위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정진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은 지 2시간 가까이 지났죠? 네,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인 1시 20분쯤 수원지검에 도착했습니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본인의 입장을 4분 정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검찰 조사는 6번째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선 2번째입니다. 오늘 조사의 핵심은 방북비용 대납 등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조사에서 15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절반 정도밖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핵심 질문만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증거는 없고 진술만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8시간 가까이 이뤄진 조사에서 검찰 진술 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는데요.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엔 서명할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조사가 몇 시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인데요. 단식 13일째에 접어드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변수입니다. 검찰은 청사에 구급차를 배치했고 조사실 옆에 의료진을 대기시켰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묶어서 청구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청구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표결이 아무래도 추석 연휴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OBS 뉴스 문정진입니다. 놓으세요! 놓으세요! 놓으시라고! 놓으시라고! 놓으세요! 놓으시라고! 뭐가 잘라라! 예! 지원. 야! 잘 놓으세요. 형광 부자! 이놈의 새끼들, 개놈의 새끼들, 그놈들은 좀비지 사람이 아니야. 그런 놈들을 향해서 싸우는 우리가 얼마나 이게 가리는가? 응? 나 술도 안 먹었고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야. 응? 이렇게 장시간 일을 벌려놓으면은 누군가는 15일, 16일 됐는데도 저놈들 한마디 나와서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봤느냐고. 응? 우리는 그런 속에 살고 있어. 응? 내 작은 손톱 하나라도 상처를 내서 민족의 어떤 한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당신들이 나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 나 시골에 농사 있는 사람이야. 74야. 이래도 되겠느냐고, 이래도. 응? 자기 손 하나라도 자르지 못하고 저놈들을 어떻게 싸운다는 거야, 저놈들하고. 특종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같이 하셔야지. 혼자 같이 가. 나는 어디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 단식이 허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굽는 걸 허구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라. 타도 윤석열 외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효과는 뭐예요? 내부 결속력이라고 김성환 평론가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단식한 거라니까요. 다른 목적 아니에요.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대화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는데 그 세 가지 조건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냐고요. 네. 그러니까 받아들일지 않을 거를 예상을 하고 내가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체포동의안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내부 결속을 위해서 단식한 것이 맞고 그 효과는 500% 이상 달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더 어떤 입장 내는지는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러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느꼈지만 현직 대통령을 목을 어떻게 하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떡 하고 앉히는 대통령이에요. 그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들어주겠냐고요. 세 가지 약속을.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러면 독재로 가도 대통령한테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대통령 해야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나라입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째입니다. 국회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계속하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7시 10분께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되자 박광원 원내대표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 박찬대 서은숙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이 대표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만큼 정확한 몸 상태를 확인한 뒤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형사 절차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이 200억 배임과 800만 달러 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첫 소식 김하혜 기자입니다. 백현동 관련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정진상 전 실장과 공모해 민간업자의 특혜를 몰아줘 1,356억을 챙기게 하고 성남시에 200억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정바울 씨로부터 77억을 받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아 사업을 몰아줬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용도지역 상향과 기부 체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와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북송금 관련해선 경기도지사 때 이화영 전 부지사와 짜고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납케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회장이 요구한 독점적 사업 기회 등을 받아주고 대납케 한 것으로 검찰은 봤습니다. 자신의 검사 사칭 재판에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의 장애를 초래해선 안 된다며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가진 의원인 만큼 영장 심사가 열리려면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올해 2월 대장동 위례 성남FC 의혹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OBS 뉴스 김아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 중 건강 악화로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해서는 전현 정부 간 경제 외교안보 정책을 비교하며 윤석열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훈총 기자입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참석차 상경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손을 꼭 잡고 단식 중단을 설득했습니다. 이제는 또 빨리 기운 차려서 또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요. 문 전 대통령은 이어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현 정부가 지나친 진영 외교로 균형감을 잃어 안보와 경제를 모두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가 이룩한 9.19 선언의 무효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남북의 평화가 경제와 직결됐다며 진보 정부의 성과를 들어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힘을 보태면서 야당의 결집과 대여 투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표가 의결 정족수를 한 표 넘는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직전 표결에서 무효와 가결표를 던졌던 이른바 샤이 비명에서 찬성표가 다수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첫 소식 이어진 기자입니다.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상외로 가결이었습니다. 표수 역시 예상 밖이었습니다. 가결을 위해선 출석 의원 295명의 과반 찬성, 그러니까 148표가 필요했는데 딱 한 표가 더 나왔습니다.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부결 때 139표보다 찬성이 10표 더 늘어났습니다. 민주당 의석수 167석에 체포동의안 반대 입장을 밝힌 기본소득당 1석, 민주당 성향 무소속 7석을 합하면 175표입니다. 기권이나 무효,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이탈한 표가 무려 39표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설명을 통해 이 대표의 혐의를 열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저에게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부결해달라는 메시지를 냈음에도 체포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당 장악력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체포동의안 가결 후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결과에 대해 검사 독재 정권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는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며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 네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실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명분 싸움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던 혐의가 그게 정치범이나 사상범이나 확신범이 아니라 일종의 부패범죄고 그래서 발임시범죄다. 그래서 명분 싸움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겁니다. 네. 가령 비명계가 이 단식을 하는 이재명 대표를 한번 이번에 도와주자, 한번 더 도와주자 이러고 싶어도
마지막 명분 싸움에서 명분 네. 갈등에서 결국은 포기를 한 것이 아니냐. 특히 바로 전날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했던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검찰이 우리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걸 그 부결시켜달라. 네. 부결을 읍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충수다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했고 예. 동아일보는 방탄을 독려하는 것이 오히려 방탄을 뚫어버렸다. 네. 이런 식으로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그것이 그 이른바 비명계 망설이고 있던 수도권 비명계 의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가결시키는 그런 그 이제 기재가 된 거 아니겠느냐. 예. 저는 지금 그렇게 봅니다. 이탈표가 29표가 나왔는데 이 표 나온 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딱 글쎄요. 149가 나오면서 이게 원래 저는 가결했다고 그 하면서. 정의당 표가 네. 그 정의당이 이 찬성을 한다고 보지 않았을 때는 네네. 한 35표 정도 이탈표가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봤는데 정의당은 거의 뭐 당론이다시피 해서 이걸 가결 쪽으로 결정을 했고 그러면 29표 정도인데 네. 이 박진 의원이 지금 이 대통령을 수행해서 뉴욕에 가 있으니까 29표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이번에 딱 29표예요. 뭐 28표만 되면 네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표가 더 많아져서 29표가 되는데 사실은 그 무효표 그리고 기권표까지 하면 39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몇 분 통화를 해본 그 결과로 보면 네. 그보다 더 많은 것 아니냐. 어.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예. 이 사태가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감옥에 가는 것이 네. 결코 이 다음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이대로 가면 역시 민주당은 내로남불 정당 아니냐 이런 네. 이미지가 더 고착화되면 예. 국민의힘에도 유리하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이 부결적으로 그렇게도 보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실제 이제 그 몇몇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당론이 가결이었는데 한 4-5명이 슥 부결표를 예. 넣으면서 부결을 부추기는 그런 모양새가 예, 됐다? 그래서 네. 아닌 말로 한 5-6명만 움직여도 이게 확실히 부결로 갈 수 있었다. 이런 확신들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뚜껑을 여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도 일부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아니 보기보다는 좀 이상하다. 네. 민주당에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는 예. 아마 앞으로 한 1-2년 지나면 네. 뒷담화로 나오지 않겠느냐. 예. 역설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왕 이렇게 된 참에 아예 이제 뭐 비대위 체제로 좀 참신한 개혁적 중도 인물로 선거를 치른다면 오히려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훨씬 더 이게 잘 된 일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그런 걸 좀 견제하지 않을까요? 아, 이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전에 네. 김부겸 비대위원장 말이 꽤 많이 돌았거든요. 네. 그게 그냥 호사가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민주당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 네. 그리고 또 민주당에 출입을 하고 있는 기자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김부겸 대표 얘기가 꽤 많이 나왔어요. 나는 그래서 왜 갑자기 김부겸이냐. 이왕 가려면 차라리 이낙연 대표 체제로 정반대되는 이재명 네. 대표가 반대되는 이낙연 대표 체제로 차라리 가버리든지 예. 왜 하필 김부겸이냐 이렇게 나는 좀 뜨악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부 민주당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대로는 안 된다. 네. 뭔가 바꿔야만 한다. 혁신을 보여줘야만 한다. 예.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우리 여론조사를 쫙 보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내일 당장 어느 정당을 찍을래 네. 이러면 의외로 아주 박빙입니다. 민주당을 찍겠다는 분이 많은 여론조사도 있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을 찍겠다 하는 분이 약간 높은 여론조사도 있고 예. 그럼 뭐 이참에 지금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볼까요? 보면서 말씀 나눌까요? 한국갤럽이 이제 오늘 발표가 오늘 되는데 발표가 났어요. 예. 그건 사실은 이번에 이 체포동의안 요걸 아마 반영을 제대로 못한 걸 겁니다. 네, 19일부터 21일이니까 뭐 일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보면 이게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금 30% 초반이잖아요. 32%인가 큰 차이는 그렇죠. 없어요. 예,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여론조사마다 대부분 33, 34, 32 이런 식으로 가고 20%대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확 치솟지도 않고 예. 그런데 제가 아직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집권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네. 아직도 정권에 대해서 부정평가는 50%대 후반 그리고 60%대 초반까지 아주 고공에서 논단 말이에요. 네, 그건 좀 현 정부 입장에서 뼈아픈 부분이에요. 아주 뼈아픈 예.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가령 이 면접 조사를 하고 있는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가 거의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ARS 조사를 한 데는 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총선을 하면 이번 총선에서 역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네. 결국은 사람을 바꾸고 혁신을 보여주고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나에게도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그 희망 메시지를 던져주지 못하면 국민들한테 그게 제일 예, 중요하니까요. 예, 그죠? 결국은 표가 오지 않는다. 예.